엄마, 저예요. 2026년 2월 전라남도의 작은 항구 도시.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장 골목에 비린내가 가득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오는 좁은 생선 가게 앞. 한 여자가 얼음물에 손을 담근 채 생선을 씻고 있었죠. 손등에는 오래된 화상 흉터가 선명했습니다. 겨울이 올 때마다 터지고 갈라지는 30년 넘게 반복된 상처였습니다. 56세 정아린. 한때는 응급구조사로 사람의 생명을 구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밥이라도 드세요. 또 물밥만 드시려고요? 옆 가게 아주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하리는 고개를 저으며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요. 바쁘니까 이게 편해요. 찬물에 밥을 말아 후루룩 넘기는 모습. 하리는 손등의 흉터를 쓸어내렸습니다. 1995년 아이를 낳고 혼자 젖병을 소독하다 끓는 물에 댄 흔적. 그리고 아이를 빼앗긴 후 이 찬물 장사를 시작하면서 더 깊어진 상처.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낯선 목소리에 하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골목 어귀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동양인 남성. 고급 정장에 흠잡을 데 없는 자세. 주변 시장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네, 무슨 일이세요? 할인이 물었습니다. 남자는 한 걸음 다가오다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할인의 손을 빤히 바라보았죠. 정확히는 손등의 흉터를. 저 혹시 정아린 씨 맞으세요? 할인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이름을 아는 사람?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그 순간 남자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시장 바닥 얼음물이 흐르는 그 자리에 고급 정장 바지가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마. 그 한마디에 하리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저 뭐라고 하셨어요? 하린의 손에서 생선이 떨어졌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어 하린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죠. 엄마 저예요.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고 낡은 빨간 실. 한때는 팔찌였던 것 같지만 이제는 반쯤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하리는 그것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빨간 실 팔찌. 31년 전 아이가 5살이던 겨울. 엄마가 절대 너 놓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며 아이의 작은 손목에 직접 묶어주었던 것. 준호야? 하린의 입에서 겨우 이름이 나왔습니다. 남자는 다시 주머니에서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낡고 빛바랜 종이. 5살 아이의 얼굴이 연필로 그려진, 손으로 그린 그림. 종이 귀퉁이에는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죠. 엄마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준호에게. 이 그림 엄마가 그려주신 거 맞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1년 동안 단 하루도 놓은 적 없어요. 이게 저한테는 유일한 증거였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했다는. 하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그대로 주저앉았죠. 준호야, 정말 준호야? 네, 엄마. 저예요. 남자가 다가와 하린을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시장 바닥에 주저앉은 채 펑펑 울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웅성거리며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31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야 찾아서. 아니야. 내가 살아있었구나. 그것만으로도. 하리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5살 때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진짜 준호야 맞구나. 내 새끼 맞구나. 한참을 울고 난 뒤
하리는 떨리는 손으로 가게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봉투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31년 동안 단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것. 출생기록 사본, 빨간 도장이 찍힌 입양 서류 일부, 그리고 누군가가 남긴 협박 쪽지. 엄마,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리는 봉투를 꺼내 들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널 버린 게 아니야. 하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널 지키려고 했어. 끝까지. 근데, 알아요, 엄마. 아들이 하린을 꼭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 온 거예요. 하린은 아들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31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 죄책감, 그리움, 분노, 후회.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 하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호야, 넌 지금 뭐 하는 아이야? 어디서 살았어? 미국이요, 엄마. 미국? 네. 거기서 투자회사 일하고 있어요. 컴플라이언스 조사요. 아들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기업 실사하고 불법 사항 찾아내는 일이요. 그런데 이번에 한국에 조사 때문에 왔어요. 조사? 네. 그런데 그게 아들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제가 조사해야 할 회사가 하필이면 뭔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엄마. 지금은 엄마가 더 중요하니까. 하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아들이 무언가 감추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과연 이 아들은 31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그리고 아들이 말한 조사 대상 회사는 무엇일까요? 왜 아들의 표정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을까요? 31년 전 5살 아이를 빼앗아 간 사람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모든 답은 3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94년 서울. 응급구조사로 일하던 24세 정아린의 이야기로 1994년 2월 서울 강남의 한 대형병원. 새벽 3시. 비용. 응급실 앞에 구급차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의식 있음. 다리 골절 의심. 구급대원이 외쳤습니다. 그 옆에서 환자의 상태를 체크하며 함께 뛰는 젊은 여성. 24세 정아린. 응급구조사 2년 차였습니다. 혈압 체크, 맥박 정상, 출혈 부위 압박 유지. 하린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환자를 응급실에 인계한 후 하린은 구급차 뒷좌석에서 손을 씻었습니다. 소독약에 반복 노출되어 빨갛게 변한 피부. 휴, 오늘 벌써 5번째네. 하린은 자판기 앞에 서서 따뜻한 커피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자판기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깔끔한 외모에 따뜻해 보이는 인상. 하린은 피식 웃었습니다. 이 사람 자판기도 못 쓰나? 여기 버튼 누르고 돈 넣으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남자는 서툴게 동전을 넣었지만 커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린이 다가가 자판기 옆면을 툭툭 쳤습니다. 커피가 덜컹하고 떨어졌죠. 와, 신기하네. 비법이라도 있어요? 여기 오래 다녀서요. 남자도 따라 웃었습니다. 여기 오래 다니세요? 네, 구급대원이요. 아, 그럼 아까 구급차로. 네, 맞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죠. 힘들지 않으세요? 밤새 일하시는 거. 힘들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이게 제 일인걸요. 그래도 대단하세요. 사람 살리는 일이잖아요. 하리는 조금 놀랐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거든요. 고맙네요. 그런 말 들으니까 전 서도윤이라고 해요.
남자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아린이요. 그 후로 도윤은 자주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우연인 척, 그 다음엔 자연스럽게. 또 만났네요. 그러게요. 커피 드실래요? 대화는 짧았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도윤은 할인의 근무 시간을 외웠고 할인은 도윤이 올 시간을 어렴풋이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할인이 구급차에서 환자를 내리는데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윤은 들것을 함께 들고 응급실까지 뛰었습니다. 환자 인계 후 할인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근데 봉사자분들은 환자 직접 옮기면 안 되는데. 죄송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밤, 할인은 손을 씻다가 아파서 신음했습니다. 소독약이 상처에 스며들어 따가웠죠. 할인 씨,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손에 작은 약 상자를 들고. 손 다쳤죠? 봤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도윤은 할인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연고를 발랐습니다. 이거 자주 쓰면 흉터 남아요. 제대로 치료해야 해요. 비싸잖아요, 그런 거. 이건 제가 드리는 거예요. 도윤은 연고 튜브를 할인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할인은 거절하려다가 도윤의 눈을 보고 말을 멈췄습니다. 진심으로 걱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몇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인 씨, 혹시 시간 되시면 밥이라도 같이 먹을 수 있을까요? 할인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사실 도윤이 자신을 좋아한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에게는 연애 같은 건 사치였죠. 도윤 씨, 네. 전 연애 같은 거 생각 없어요. 제 인생에 그런 여유 없거든요. 도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알아요. 할인 씨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도윤이 할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할인 씨 옆에 있고 싶어요. 도와주고 싶고요. 왜요? 좋으니까요. 할인 씨가 좋아요. 할인은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평생 누구에게도 들어본 적 없는 말. 근데 도윤 씨는 뭐 하는 분이에요? 저요? 병원 일 돕고 있어요. 행정 쪽이요. 반은 사실이었습니다. 도윤은 가업을 이을 예정이었고 지금은 병원 경영을 배우는 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사장 아들이라는 사실은 숨겼습니다. 할인이 부담스러워할까봐. 그럼 안정적이시네요. 뭐 그런 편이죠. 전 불안정한데. 할인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제가 지켜드릴게요. 네. 할인 씨 미래. 제가 함께 할게요. 도윤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질게요. 병원 기록도, 보험도, 뭐든지 제가 다 챙겨드릴게요. 할인은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병원 기록? 좀 이상한 표현이었지만 아마 도윤이 행정직이라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몰랐습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를. 병원 기록을 관리한다는 건 곧 기록을 조작할 수 있다는 뜻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권력이 곧 무기가 될 거라는 것을. 1995년 봄 서울. 할인은 요즘 이상했습니다. 아침마다 속이 메스꺼웠고 몸이 나른했죠. 며칠을 고민하다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습니다. 2줄. 다시 해봤습니다. 또 2줄. 아. 할인은 변기 뚜껑을 덮고 주저앉았습니다. 임신. 25살, 응급구조사, 불안정한 수입. 어떡하지?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할인은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 씨, 저 임신했어요.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8주래요. 하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윤이 하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결혼해요. 네. 하린 씨, 저랑 결혼해요. 제가 책임질게요. 도윤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결혼할게요. 아이도 당당하게 낳고요. 하린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칠 뒤 도윤은 하린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차로 30분을 달려 도착한 곳. 하린은 눈앞의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저택, 넓은 정원, 고급 차들이 늘어선 주차장. 도윤 씨 여기가 집이에요? 네. 죄송해요. 미리 말씀 안 드려서. 현관문이 열리고 집사가 나왔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소파에 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50세쯤 되어 보이는 여성, 고급스러운 한복 차림에 차가운 인상. 윤태정, 도윤의 어머니이자 이 집안의 실세였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려요. 이쪽은 정아린 씨예요. 앉으세요. 윤태정은 대답 없이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하린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낡은 청바지, 저렴한 니트, 갈라진 손. 윤태정의 눈빛에 경멸이 스쳤습니다. 도윤아, 내 어머니, 너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런 사람을 데려온 거니? 그 한마디에 하린은 얼어붙었습니다. 이런 사람이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도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런 사람, 집안도 모르고 학벌도 없고 하는 일도 구급대원이라는. 윤태정은 가차 없었습니다. 정아린 씨, 네. 당신, 우리 도윤이가 누군지 알고 접근한 거죠? 아니에요. 저는 처음엔 몰랐어요. 거짓말. 윤태정이 비웃었습니다. 그럼 임신은요? 하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놀랐어요? 윤태정은 서류 한 장을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병원 산부인과 진료 기록. 정아린, 25세, 임신 8주. 어떻게긴요? 이 병원이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병원 기록 좀 확인하는 건 일도 아니죠. 하린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병원 기록을 몰래 본 거야? 참 계획적이네요. 임신으로 발목 잡으려고.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됐어요. 윤태정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5천만 원 있어요. 이거 받고 아이 지우고 도윤이 앞에서 사라지세요. 하리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돈 필요 없어요. 하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도윤 씨를 돈 때문에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요? 윤태정이 느릿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네요. 윤태정은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지금 바로 와. 5분 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이분 병원으로 모셔드려. 뭐 하시는 거예요? 하린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제로라도 처리해야겠어요. 어머니. 도윤이 달려들었지만 다른 사람들이 막아섰습니다. 하린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대로 차에 실려 병원으로 끌려갔죠. 병원. 하린은 진료실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양옆에 남자들이 지키고 있었죠. 준비해 주세요. 간호사가 하린을 수술대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하린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안 돼요. 제발요. 제 아이를 지켜주세요. 그때 하린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도망쳐야 해. 저기 화장실 좀 급해요. 정말로요. 간호사가 잠시 망설이다가 허락했습니다. 하린은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창문을 발견했죠. 1층이었기에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야 해. 하리는 배를 부여잡고 창문을 넘었습니다. 착지하는 순간 발목이 삐끗했지만 통증을 참고 뛰었습니다. 1시간 뒤, 하리는 공중전화 부스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도윤 씨한테 전화해야 해.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도윤 씨가 나를 지켜줄 수 없어. 그 집안의 힘이 너무 세. 하리는 결심했습니다. 도망치자.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하지만 한 가지만은 해야 했습니다.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린 씨, 어디야? 괜찮아? 도윤 씨 미안해요. 뭐가? 아이 지웠어요. 뭐? 병원에서 다 끝났어요. 그리고 도윤 씨,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하린 씨, 그게 무슨, 미안해요. 잘 살아요. 하리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미안해, 도윤 씨. 거짓말해서. 뱃속의 아이는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리는 자취방으로 돌아가 짐을 챙겼습니다. 옷 몇 벌, 돈 얼마, 그리고 하나. 하리는 윤태정이 던진 서류 중 일부를 몰래 챙겼습니다. 출생기록 관련 문서, 그리고 협박 쪽지. 이게 언젠가 증거가 될 수도 있어. 하리는 그것을 봉투에 넣어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준비 끝. 하리는 방을 나섰습니다.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기차역에서 가장 먼 곳행표를 샀습니다. 전라남도 끝자락 작은 항구 도시. 기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하린의 새로운 삶을 향해, 그리고 31년의 긴 이별을 향해. 1995년 늦은 봄, 전라남도 끝자락의 작은 항구 도시. 하린은 낯선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야.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일주일간 일자리를 찾았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임신하셨어요? 저희는. 그러던 어느 날 작은 식당 할머니가 하린을 고용했습니다. 하루 3시간, 점심시간에만 와요. 배 조심하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995년 11월, 하린은 혼자 병원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보호자는요? 없어요. 혼자예요. 몇 시간의 진통 끝에. 응애.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아가야, 엄마가 지켜냈어. 하리는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서준호. 도윤의 성을 붙여서. 그 후 5년은 전쟁이었습니다. 낮에는 식당 설거지, 밤에는 공장 포장 알바. 아기는 식당 할머니가 봐주었죠. 손등의 화상 흉터는 찬물에 더 깊어졌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오면 아이는 잠들어 있고, 미안해, 준호야. 엄마가 더 잘해줄게. 준호가 3살 때 처음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어디 있어? 아빠는 멀리 갔어. 준호가 5살이 되던 겨울, 하리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빨간 실로 만든 팔찌. 이거 보면 엄마 생각해. 엄마가 절대 너 놓치지 않을 거야. 응, 나도 엄마 안 놓칠 거야. 준호는 팔찌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난했지만 둘이 함께라서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2000년 여름, 준호는 5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하리는 준호와 시장에 장을 보러 갔습니다. 엄마, 떡볶이 먹고 싶어? 그래, 오늘은 특별히 사주자. 하리는 준호의 손을 꼭 잡고 시장을 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하린 씨? 익숙한 목소리. 하리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천천히 뒤를 돌아보니 서도윤. 5년 만이었습니다.
정말 할인 씨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인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인 씨, 5년 동안 찾았어. 도윤이 다가왔습니다. 저 바빠서요. 할인이 돌아서려 하자 준호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저씨 누구야? 그 순간 도윤의 시선이 준호에게 멈췄습니다. 5살 남자아이. 도윤과 닮은 눈매. 도윤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할인 씨 이 아이.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몇 살이야? 할인은 순간적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결혼했어요. 이 아이는 제 남편의 아들이에요.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할인은 준호를 데리고 빠르게 걸어갔습니다. 도윤은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의 나이 딱 5살. 5년 전 할인이 임신했던 그때와 맞아떨어지는 숫자. 도윤은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알아내기로. 며칠 뒤 도윤은 전문 조사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할인 씨 결혼 기록 없습니다. 그럼 아이는 5년 전 출생 기록이 있습니다. 이름은 서준호. 아버지라는 공란입니다. 서준호. 도윤의 성을 가진 아이. 그럼 이 아이네 아들이야. 도윤은 바로 할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인의 원룸 앞. 도윤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인 씨, 거짓말이지? 뭐가요? 결혼 안 했잖아. 그 아이 내 아들 맞지? 할인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도윤 씨. 도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어. 그리고 너한테 짐이 되기 싫었어. 짐이라니? 내 아들인데. 도윤은 오열했습니다. 못 지웠어. 뱃속에서 심장 뛰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지워? 그래서 도망친 거야? 응. 너한테도 거짓말하고. 도윤은 할인을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그날 밤 준호를 재운 뒤 할인과 도윤은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인 씨, 이제라도 내가 책임질게. 우리 결혼하자. 할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또 5년 전처럼 될 거야. 이번엔 다를 거야. 내가 반드시 지켜줄게. 할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번만 더 믿어볼게. 며칠 뒤 도윤은 유전자 검사를 제안했습니다. 어머니를 설득하려면 증거가 필요해. 일주일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9% 일치. 서준호는 서도윤의 친자가 맞았습니다. 도윤은 결과지를 들고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서울 도윤의 집. 어머니 보세요. 제 아들이에요. 윤태정은 결과지를 테이블에 내던졌습니다.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결혼할 거예요. 안 돼. 왜요? 제 아들인데요. 그래, 내 아들이야. 윤태정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키워야지. 네. 그 아이는 우리 집안 핏줄이야. 우리가 키울 거야. 그 여자 없이. 안 돼요. 이미 결정했어. 윤태정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윤은 급히 할인에게 전화했습니다. 할인 씨, 지금 당장 준호 데리고 숨어. 왜? 어머니가 준호를 빼앗으려고 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할인의 원룸 앞에 검은 차가 멈춰섰습니다. 할인은 전화를 끊자마자 준호를 안아들었습니다. 준호야, 빨리 가자.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막아섰습니다. 정할인 씨죠? 누구세요? 사모님께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할인이 문을 닫으려 했지만
남자들이 강제로 문을 밀었습니다. 강제로라도 모셔야겠네요. 남자 중 하나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친부 서도윤의 법정 대리인 윤태정이 작성한 긴급 양육권 위임장. 서도윤 명의로 작성된 친부 동의서. 모두 위조된 서류였지만 형식상으론 완벽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법적으로 서준호 군의 친부가 양육권을 주장합니다. 재단 법무팀이 작성한 합법적인 서류입니다. 말도 안 돼요. 제가 엄마인데. 법정 대리인의 지시에 따릅니다. 준호, 절대 보내지 않을 거예요. 하리는 준호를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거칠게 준호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안 돼. 내 아들이야. 엄마.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하리는 미친 듯이 발버둥 쳤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손목에 차고 있던 빨간 실 팔찌가 끊어졌습니다. 엄마, 팔찌가 끊어진 팔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하리는 그것을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준호야. 하지만 남자들은 준호를 차에 태웠습니다. 준호의 울음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엄마. 하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끊어진 팔찌를 주워들었습니다. 준호야. 그날 밤 윤태정의 저택. 윤태정은 서재에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해외 입양 전문 업체죠? 당시 재단과 MOU를 맺고 있던 미국 입양기관. 윤태정의 재단은 매년 기부금을 대주는 대신 신속한 입양 처리를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5살 남자아이. 최대한 빨리 보내야 해요. 조건이 있으신가요? 절대로 한국에서 찾을 수 없는 곳으로요. 며칠 만에 모든 게 결정되었습니다. 미국 동부의 윌슨 부부. 그리고 하나 더. 윤태정은 냉정하게 지시했습니다. 출생 기록 조작해. 이 아이가 우리 집안이랑 아무 관계 없는 것처럼. 같은 시각 병원. 오미정 간호사는 야간 근무 중이었습니다. 59세, 이 병원에서 30년 넘게 일한 베테랑이었죠. 그날 우연히 행정실을 지나다가 윤태정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출생 기록 조작은 확실하게 해. 오미정은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다음이었습니다. 입양 서류에 우리 재단 도장 찍지 마. 다른 도장 쓰자. 윤태정은 서랍에서 특수한 도장을 꺼냈습니다. 재단 이사장 직인이 아닌 개인 인감. 독특한 문양이 새겨진 도장이었습니다. 오미정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몰래 수첩을 꺼내 도장의 문양을 빠르게 스케치했습니다. 언젠가 이게 증거가 될 수도 있어. 하지만 무서웠습니다. 내가 개입하면 나도 위험해질 거야. 오미정은 수첩을 가방 깊숙이 숨기고 모른 척했습니다. 며칠 뒤 공항. 준호는 윤태정과 함께 공항에 있었습니다. 할머니, 엄마는요? 엄마는 바빠서 못 왔어. 엄마 보고 싶어요. 울지 마. 새 엄마 아빠가 생길 거야. 싫어요. 엄마한테 갈 거예요. 준호가 발버둥 쳤습니다. 꽉 잡아. 윤태정은 차갑게 지시했습니다. 엄마. 준호의 울음소리가 공항에 울려 퍼졌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준호를 태운 채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윤태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공항을 떠났습니다. 이제 끝이야. 그날 저녁 할인의 원룸. 도윤이 달려왔습니다. 할인 씨, 준호는? 할인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끊어진 빨간 실 팔찌를 꼭 쥐고. 데려갔어, 어머니가. 도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준호 어디 있어요? 해외로 보냈어. 입양. 깨끗하게. 도윤의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
윤태정은 할인을 다시 불렀습니다. 어두운 창고 같은 곳. 준호 어디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 세상 어디서도 못 찾을 거예요. 제발. 나도 몰라요. 일부러 안 물어봤거든. 윤태정은 봉투를 던졌습니다. 5천만 원. 이거 갖고 조용히 살아요. 돈 같은 건. 그리고 하나 더. 도윤이 앞에 다시 나타나면 당신 부모님 가게 망하게 할 거예요. 하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후 하리는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부모님의 생선 가게. 밤마다 하리는 끊어진 빨간 실을 꼭 쥐고 울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한편 미국. 준호는 이든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윌슨 부부는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든은 말이 없었습니다. 매일 밤 울었습니다. 엄마. 시간이 지나며 기억은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끊어진 빨간 실 팔찌만은 버리지 못했습니다. 이든, 이건 뭐니? 엄마가 준 거예요. 이거 버리면 안 돼요. 이든은 그날부터 빨간 실을 보물처럼 품고 살았습니다. 26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뉴욕. 31세 이든 윌슨은 로펌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든, 한국 프로젝트 맞겠어? 상사가 물었습니다. 우리 윌슨 캐피탈이 한국 대형 의료재단 M&A 검토 중이야. 내가 컴플라이언스 실사 책임자로 가줘. 이든의 심장이 쿵 뛰었습니다. 한국. 26년 전 떠나온 곳. 어떤 재단인데요? PW 메디컬 그룹. 한국에서 꽤 큰 병원 체인이래. 이든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습니다. 자료 좀 보여주세요. 상사가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든은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PW 메디컬 그룹 고문 윤태정, 대표이사 서도윤. 순간 이든의 손이 멈췄습니다. 서도윤. 자신의 한국 이름은 서준호였습니다. 입양 서류에 적혀 있던 성? 이게 우연일까? 며칠 뒤 이든은 집에서 입양 서류를 꺼냈습니다. 26년 동안 간직해온 서류. 출생 기록 서준호. 어머니 정아린. 아버지 공란. 이든은 어머니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는 거의 없었습니다. 기록이 없어? 이상했습니다. 이든은 전문 조사 업체에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뒤 찾았습니다. 전라남도시 시장에서 생선 가게 운영 중입니다. 이든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사진 있어요? 사진이 도착했습니다. 56세 여성, 주름진 얼굴. 하지만 눈매는 이든과 닮아 있었습니다. 엄마. 이든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든은 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조사할 게 있었습니다. 왜 자신이 입양됐는지, 왜 기록이 조작됐는지. 조사 결과 이든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도윤은 PW 메디컬 그룹 회장, 26년 전 정아린과 연인 관계였다는 기록. 그럼 이 사람이 내 아버지? 더 파고들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2000년 강제 입양 기록, 출생 기록 조작, 윤태정의 개입. 이든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할머니라는 사람이 나를 빼앗아 간 거야.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26년 전 기록은 대부분 조작되거나 사라졌습니다. 이든은 입양 서류를 다시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입양 서류의 도장, PW 메디컬 그룹 공식 도장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문양이 새겨진 특수한 도장이었죠. 이게 뭐지? 이든은 한국 전문가에게 문의했습니다. 이 도장 추적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개인 인감일 가능성이 높네요.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장 소유주 윤태정. 이든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증거 하나.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했습니다. 목격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든은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PW 메디컬 그룹 주변을 조사했습니다. 병원 관계자들을 인터뷰하고 26년 전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다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오미정 간호사. 26년 전 그 병원에서 일했던 사람. 이든은 그녀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카페. 60세가 된 오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오미정 씨죠? 누구세요? 제 이름은 이든 윌슨. 윌슨 캐피탈 컴플라이언스 조사관입니다. 미국? 26년 전 PW 메디컬 그룹에서 일하셨죠? 오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000년 서준호라는 아이의 강제 입양 사건. 기억하세요? 오미정은 커피잔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 아이예요. 오미정은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그리고 26년 전 그날 당신이 뭔가 목격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오미정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뭘 보셨어요? 윤태정이 출생 기록 조작하는 걸 봤어요. 오미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특수한 도장을 찍는 것도 봤어요. 오미정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도장을 본 날 전 제 수첩에 문양을 스케치해뒀어요. 수첩을 펼치자 26년 전 그날 그린 도장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이든이 가진 입양 서류의 도장과 완전히 일치했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어요. 윤태정의 권력이. 오미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26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든은 오미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라도 증언해 주시겠어요? 오미정은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게요. 제가 해야죠. 이든은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빨간 실 팔찌 엄마가 준 것, 조작된 출생 기록, 특수 도장이 찍힌 입양 서류, 오미정의 도장 문양 스케치 26년 전 직접 그림, 도장 소유주 확인 자료 윤태정 인감, 기록 불일치 자료, 오미정의 증언.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공개적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 그리고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PW 메디컬 그룹이 해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윌슨 캐피탈과의 실사 미팅을 신청한 것입니다. 이든의 회사였습니다. 완벽해. 이든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이든은 엄마를 먼저 만났습니다. 26년 만에 그날 새벽 이든은 전라남도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26년 만에 재회. 재회 후 하리는 이든에게 26년 전 이야기를 모두 들려주었습니다. 이든도 자신의 계획을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실사 미팅이 있어요. 실사 미팅? 네. PW 메디컬 그룹이 투자 받으려고 우리 회사에 왔어요. 하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네. 서도윤과 윤태정을 만나요. 공개석상에서. 준호야. 엄마 괜찮아요. 이든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26년 동안 준비했어요. 이제 진실을 밝힐 거예요. 2026년 2월 3일 서울 강남 초고층 빌딩 40층 윌슨 캐피탈 한국지사 회의실 오전 10시 이든 윌슨은 회의 테이블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정장 주머니 안에는 빨간 실 팔찌, 서류 가방 안에는 26년간의 증거들. 준비됐나? 비서가 물었습니다. 응. 들어오라고 해.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맨 앞에 서도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58세. 그 뒤로 임원진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휠체어를 탄 노년의 여성. 81세 윤태정. 26년 전 5살 아이를 빼앗아간 바로 그 여자. 이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 사람이구나. 하지만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윌슨 캐피탈 이든 윌슨입니다. 이든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도윤이 악수했습니다. PW 메디컬 그룹 서도윤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윤은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이쪽은 저희 고문 윤태정입니다. 윤태정이 거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으시죠.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윤이 발표를 했습니다. PW 메디컬 그룹은 한국 최대의 병원 체인입니다. 20개 병원, 연매출 1조. 이드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30분간의 발표가 끝났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세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이드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정아린. 아십니까? 순간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윤태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아린이요? 도윤이 더듬거렸습니다. 제 어머니 이름입니다. 도윤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머니에서 빨간 실 팔찌를 꺼냈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도윤과 윤태정은 그것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26년 전 엄마가 제 손목에 묶어준 팔찌예요. 이드는 팔찌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끊어졌죠. 당신네 사람들이 저를 끌고 갈 때 도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드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 도장, 당신 거죠?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빨간 도장, 윤태정의 개인 인감. 윤태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게 어떻게, 기록은 지웠어도 흔적은 남았네요. 이든이 날카롭게 말했습니다. 이든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본 출생 기록. 어머니 이름 정아린. 아들 이름 서준호. 조작된 입양 서류. 어머니 이름 삭제됨. 이든은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왜 조작하셨죠? 윤태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를 모욕하는 거야? 모욕이 아니에요. 진실이죠. 이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어요. 이든이 손짓하자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60세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오미정. 저분은 오미정 씨. 26년 전 PW 메디컬 그룹 간호사였죠. 오미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6년 전 그날을 목격했습니다. 무엇을요? 이든이 물었습니다. 윤태정 고문님이 출생 기록을 조작하는 걸 봤어요. 오미정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 도장을 찍는 것도 봤어요. 그날 밤 제 수첩에 문양을 그렸습니다. 수첩을 펼쳐 보였습니다. 26년 전 그린 도장 문양. 입양 서류의 도장과 완벽히 일치했습니다. 윤태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정말이에요? 윤태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든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도윤 회장님. 네. 제가 누군지 아시겠어요? 도윤은 이든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눈매, 코, 턱선 모두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설마 당신이 서준호. 제가 그 아이예요. 도윤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준호야. 처음 뵙겠습니다, 아버지. 그 한마디에 도윤은 무너졌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뭐해요?
26년을 돌릴 수 있어요? 이든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으면 됐어요? 그게 이유가 돼요? 이든은 윤태정을 바라보았습니다. 윤태정 고문님. 뭐야? 저는 그날 5살이었어요. 이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제발이라고 했고 당신은 꽉 잡아라고 했죠. 그건 26년 동안 엄마 얼굴을 기억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점점 흐려졌어요. 이든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도윤이 손을 뻗었습니다. 이든은 그 손을 피했습니다. 이제 와서 손 뻗지 마세요. 이든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투자는 없습니다. 준호야, 제발. 그리고 이 모든 증거는 검찰에 제출하겠습니다. 이든은 윤태정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법으로 갑니다. 윤태정은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제발, 제발. 제발은 26년 전에 엄마가 하던 말이에요. 이든은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운 건 기록이지 죄가 아니었나요? 이든은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뒤에서 도윤의 오열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야, 준호야. 하지만 이든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회의실, 도윤은 바닥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내 아들을 잃었어. 윤태정은 휠체어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평생 권력으로 모든 걸 지배했던 여자. 처음으로 완전히 무너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든은 전라남도로 돌아갔습니다. 엄마, 준호야, 어떻게 됐어? 다 말했어요. 증거도 다 보여줬고, 하리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고생했어. 엄마, 미국 가요. 미국? 네. 거기서 같이 살아요. 양부모님도 엄마 만나고 싶어 하세요. 하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일주일 뒤 인천공항. 하린과 이든은 출국장에 서 있었습니다. 공항 한쪽에서 누군가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도윤. 혼자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죠. 하린이 우연히 뒤를 돌아봤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의 의미였습니다. 하린도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별이었습니다. 하린과 이든은 게이트로 들어갔습니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잘 살아라, 준호야. 미국, 뉴욕. 하린과 이든은 윌슨 부부를 만났습니다. 이든, 캐서린이 이든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하린을 바라보았죠. 이분이 이든의 친어머니시군요. 하린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들을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캐서린이 하린을 껴안았습니다. 네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6개월 뒤, 하린은 동네 갤러리에서 첫 전시회를 열었습니다. 전시 제목 다시 잡은 손. 갤러리에는 하린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자의 그림, 손을 잡은 그림, 빨간 실 팔찌의 그림. 엄마, 축하해요. 고마워, 준호야. 하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31년 만에 이룬 꿈. 2026년 겨울, 뉴욕의 작은 공원. 하린과 이든은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네. 엄마 행복해. 저도요. 하린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잃어버린 26년은 돌아오지 않지만 하린은 이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있잖아.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었습니다. 마치 끊어졌던 빨간 실이 다시 이어진 것처럼. 하린과 이든, 엄마와 아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